자, 이번 시간부터는 애니메이션, 마야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방법, 움직임을 주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이 들어갈 거고요. 애니메이션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공 튀기는 움직임을, 이렇게 공이 튀기는 움직임을 만들어 보면서 애니메이션을 어떤 식으로 잡고 어떤 식으로 수정을 하고 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공이 튀겨야 되기 때문에 여기 폴리 모델링에서 폴리곤 스피어를 하나 꺼내 놓고 이렇게 F 누르면 화면에 가운데 오겠죠. 이걸 하나 꺼내 놓고 얘한테 움직임을 줘서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애니메이션이든 모델링이든 뭐든 간에 그리드 여기 바닥에 있는 모눈이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지금 이렇게 모델링을 폴리곤들을 꺼내 보면은 바닥에 절반 정도 이렇게 박혀 있는 상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얘를 바닥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태로 올려줘야겠죠. 근데 올릴 때도 그냥 이렇게 눈대중으로 막 올리는 게 아니라 이 친구가 처음에 여기 그리드 한 칸이 1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어요. 1cm인지 1m인지 그거는 속성에 따라서 이제 바꿀 수가 있고 어찌 됐든 1인데 스페이스를 눌러서 정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가 반지름이 1인 모델링이 만들어지는 거죠. 9가 여기도 1. 그래서 이 친구의 높이를 1만큼 올려주면은 트랜슬레이트 Y를 1만큼 올려주면은 위로 그러면 반지름만큼 딱 올라가기 때문에 정확히 이렇게 바닥 위에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애니메이션을 주면 좋겠죠. 그래서 지금 1 정도 올린 상태를 초기화 시켜서 0인 상태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모디파이의 프리즈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주면 지금 이 친구의 현재 상태가 000000111인 상태로 기본 값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위치를 초기화하고 싶다, 얼리고 싶다. 그러면 이 상태가 이 친구한테는 0이 되고 뭐 이런 기능이에요. 모디파이의 프리즈. 그래서 이 친구를 막 있다가 나 다시 처음 그 제자리로 돌아갈래. 그러면은 회전도 막 돼 있고 스케일도 변화가 돼 있다가 위치랑 회전 값에는 0을 입력을 해주고 스케일은 1을 입력을 해주면 다시 처음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놓고 애니메이션을 이제 진행을 할게요. 근데 회전 시킬 때 나중에 요 돌리는 게 안 보이니까 요 와이어 프레임 온 쉐이드 버튼을 켜놓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애니메이션을 주는 방법은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하나는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이제 여기 일단 요 밑에 있는 UI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요 창이 타임 슬라이더라고 하는데 요 창이 안 보이는 분들은 윈도우에 UI 엘리먼트라고 하는 창에서 뭐 타임 슬라이더 혹은 레인지 슬라이더 요 두 개는 켜져 있어야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진행을 하기 좀 편하겠죠. 그래서 요게 혹시나 꺼져 있으면은 다 켜주시고 웬만한 거는 다 체크해 놓고 마야를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 밑에 있는 요 밑에 있는 애는 뭐냐? 자, 프레임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보여주는 타임 슬라이더예요. 얘가 재생 버튼을 누르면 시간이 쭉 지나가면서 재생이 되죠. 근데 지금은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재생이 안 되는 거고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는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는
한 장의 이미지를 의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시작은 1프레임에 놓고, 우리가 애니메이션, 영상을 제작하려고 하면은 여러 장의 이미지가 계속해서 빨리 보여지면은 그게 움직이는 이미지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요 움직이는 여러 장의 이미지들을 움직이게 하려면은 빨리빨리 보여줘야 되는데, 그거를 1초에 몇 장의 이미지를 보여줄 거냐 하는 게 프레임 1초에 몇 프레임을 보여줄 거냐 하는 게 뭐 영상의 퀄리티랑 관련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3D 애니메이션을 제작할 때는 여기 밑에 설정이 돼 있는데 1초에 24프레임을 기준으로 잡고 진행을 해요. 24보다 많으면 이제 퀄리티가 더 올라가는 거고, 30이나 36프레임처럼 영화 작업을 할 때 하고, 24프레임보다 더 적게 되면은 조금 끊기지만 뭐 2D 애니메이션이나 뭐 모션, 스탑모션 애니메이션에서 많이 사용을 하겠죠. 그래서 1초에 24프레임이 3D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1초에 24장의 이미지를 보여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재생을 하고 1초에 딱 멈추면 24까지, 1부터 24까지 뭐 보여주는 거겠죠. 그래서 재생 버튼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플레이백 스피드를 꼭 리얼 타임으로 체크를 해 놓으셔야 1초에 24프레임으로 우리가 속도에 맞춰서 볼 수가 있고요. 다른 걸로 이제 체크를 해 놓으면 조금 빨리 재생이 되기 때문에 리얼 타임으로 꼭 체크를 해 놓고 시작을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주는 방법, 오브젝트 키를 준다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키를 이 친구한테 줄 거기 때문에 이 친구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시간에 키를 줄 건지를 선택을 해야겠죠. 어떤 프레임에 얘한테 동작을 입력을 시킬 건지. 그래서 1프레임 놓고, 이 친구가 공 튀기는 걸 이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위쪽에다가 놓고 시작을 할게요. 높이를 딱 정해서 한 20 정도 높이에서 애니메이션을 줘보겠습니다. 프레임 1프레임의 첫 장에 이 친구의 높이를 20이라는 Y값 놓고 키보드에 S를 누르게 되면은 이제 타임 슬라이더에 빨간색 줄이 생기고, 그 다음에 채널 박스에 보시면 이렇게 여기 있는 이 수치에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면서 키가 입력이 됐다, 기억이 됐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색으로 다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1프레임에 요 수치들이 얘한테 입력이 된 거예요. 1프레임에는 너는 요 위치랑 회전값이랑 요 상태, 크기를 가지고 있어라 라고 기억이 된 겁니다. 그리고 프레임이 이렇게 지나서 뭐 1초 정도로 잡으면 24프레임에 1초 뒤에 이 친구가 바닥으로 떨어지겠죠. 근데 아까 높이가 우리가 0이라고 입력을 하면 정확히 바닥에 가기 때문에 0 입력을 해주고, 그래서 순서는 이렇습니다. 프레임을 먼저 선택을 해주고, 오브젝트 혹은 컨트롤러를 선택해서 이동을 해주고, S를 누르면 키가 들어가요. 그래서 빨간 줄이 보이죠. 선택을 안 하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고, 선택을 하면은 이 친구한테 이 프레임에 키가 들어갔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프레임에 재생을 해 보면은 이렇게 통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애니메이션이 입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간 여기를 마우스 왼쪽 클릭하고 클릭한 상태로 움직이면은 이렇게 모션을 볼 수가 있고요.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네, 위로 올라가는 것까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다시 48프레임에
2초 뒤에 다시 이번에는 15 정도까지 S를 눌러서 위에 있다가 아래로 떨어졌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는 이런 움직임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키를 주는 법은 S 눌러서 전체 트랜슬레이트랑 로테이트랑 스케일 전체 키를 주는 방법이 있고, 다른 방법은 이렇게 요것도 영역 선택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요 키를 줬으니까 지울 수 있는 법도, 지우는 법도 알아야겠죠. 그래서 요 키가 들어간 프레임을 정확히 선택을 해줘야 돼요. 지금 48프레임에 키를 줬으면 정확히 48프레임 이렇게 선택을 하고, 이 프레임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딜리트 하면은 지금 선택된 프레임에서 키 값만 지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키 값이 지워졌기 때문에 내려와 있는 상태 그대로 있는 거죠. 여기도 24프레임 선택하고 마우스 우클릭해서 딜리트 하면 키 값이 지워지고요. 근데 키가 뭐 이렇게 값이 여러 개 있다. 근데 한꺼번에 여기 영역 자체를 다 키 값을 지우고 싶다 할 때는 Shift 누른 상태로 여기 비어있는 데서 마우스 왼쪽 클릭한 상태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끝에서 놓고 마우스 우클릭 딜리트 하시면 이 영역 안에 있는 키 값은 지워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영역을 이제 요 키 값들을 위치를 바꿀 수도 있어요. 여기에 있는 프레임 키 값을 시간대를 바꾸는 거죠. 요때에 움직이게. 중앙에 있는 화살표를 잡고 움직이면은 키 값이 이동을 하고, 끝에 있는 요 화살표를 잡고 움직이면은 타이밍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할 수 있습니다. 타이밍이 줄어든다는 거는 그만큼 빨리, 같은 움직임인데 빨리 움직인다는 거고, 타이밍이 늘어난다는 거는 천천히 움직인다는 거겠죠. 그래서 뭐 이 키 값들을 움직이거나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때 영역 선택을 해서 이렇게 지우기까지 할 수가 있고요. 일단 키 값을 주는 법은 프레임 선택하고 S 누르면 된다 하나를 알려드렸고,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키를 줘볼게요. 20이라는 위치, 그 다음에 1프레임에 지금은 저는 위에서 아래로 튀겼다가 다시 올라가는 애니메이션만 이렇게 계속 줄 거예요. 그래서 위아래로만 움직이겠죠.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솔직히 키를 줄 필요가 없어요. 지금 상태에서. 그래서 얘한테만 키 값을 상태가 변하기 때문에 트랜슬레이트 Y에 대한 키만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프레임 선택하고 똑같이 20이라는 위치에 얘한테만 키를 주고 싶다. 여기 메뉴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고 마우스 우클릭, 그 다음에 키 셀렉티드 하면은 내가 선택한 메뉴에만 키가 들어가게 돼요. 이렇게 메뉴를 여러 개 선택해서 키 셀렉티드 하면 내가 선택한 메뉴만 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Y만 키가 필요하기 때문에 S를 누르면은 다른 애들도 다 키가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나중에 수정하기가 조금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필요한 부분에만 키를 주는 게 조금 더 낫겠죠. 그 다음에 이번엔 20프레임 값으로 해볼게요. 20프레임, 프레임 먼저 선택을 해주고 높이 바닥으로 0으로 놔주고 메뉴 클릭해서 마우스 우클릭 키 셀렉티드, 그 다음에 또 프레임 선택, 아까 20이라는 높이에서 떨어졌으니까 이번에는 한 15 정도 높이 입력해주고 마우스 클릭 키 셀렉티드, 그 다음에 다시 20프레임 정도 뒤에
바닥으로 0 입력해주고 마우스 우클릭 키 셀렉티드. 그래서 한 2번 정도만 더 해볼게요. 80프레임, 20프레임 간격으로 아까 15만큼 올라갔으니까 이번에는 10만큼 올라가고 마우스 우클릭 키 셀렉티드 100프레임에 높이 0 키 셀렉티드. 그러면 한번 첫 프레임부터 재생을 해보면 이렇게 공이 요 버튼을 아이콘을 누르면 다시 첫 프레임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요 아이콘 재생하면 위아래로 이렇게 공이 튀기는 것처럼 보이진 않지만 위아래로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메뉴에서 마우스 우클릭 키 셀렉티드 하는 게 키를 주는 방법,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리고 지금 움직임을 이렇게 줬는데 나는 공을 튀기는 걸 만들고 싶은데 지금 상태는 공이 튀기는 것 같진 않고 그냥 공이 흐물흐물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상태예요. 그래서 요거를 움직임을 변화를 주려면 이제부터는 윈도우의 애니메이션 에디터의 그래프 에디터라는 곳에서 우리가 애니메이션적인 움직임, 속도라든가 뭐 다른 값들을 수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여기에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키를 주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한 80% 이상을 만져줘야 움직임이 내가 원하는 움직임이 나오는 거예요. 윈도우의 애니메이션 에디터, 그래프 에디터 들어가 보면 이런 창이 뜨고요. 이 창도 내가 키를 준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야 이 오브젝트에 대한 키 값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 창에서도 마우스 휠을 돌리면 축소, 확대 이렇게 되고 Alt, 마우스 휠 클릭, 펜 이렇게 움직이는 거랑 똑같습니다. Alt 마우스 휠 클릭 그 다음에 Alt 마우스 우클릭, 확대, 축소 똑같고요. 화면을 돌려보는 Alt 마우스 왼쪽 클릭만 안 되는 거죠. 요거는 3D 아니니까 2D니까. 그리고 요만큼 작아져서 뭐 어디 이상한 데로 갔다. 키보드에서 F 누르면 화면 중심에 꽉 차는 것도 똑같습니다. 선택하면 F. 그래서 창 크기에 맞게 요 그래프 모양이 조금 변하기 때문에 요거를 뭐 요렇게 본다거나 요렇게 볼 때랑 느낌이 좀 많이 다르죠. 그래서 최대한 크고 널찍하게 보면서 작업을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면 이제 키 값이 보이는데 그래프죠. 여기에 그래프라는 거는 여기 처음부터 해서 요 수치가 있고 여기 가로 수치가 있어요. 가로 수치가 여기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로 수치가 의미하는 거는 여기에 있는 프레임입니다. 프레임. 시간이에요. 시간. 프레임. 그 다음에 좌측에 있는 수치는 요거에 대한 값입니다. 그래서 지금 값은 트랜슬레이트 Y에 대한 수치겠죠. 그래서 보면은 1프레임에 20이라는 트랜슬레이트 Y 높이 값이 20이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다이아몬드가 키 값인 거예요. 내가 키를 준 값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각각 20프레임이었죠. 20프레임에 0이라는 높이, 40프레임에
15라는 높이 60프레임에 0 왔다가 80프레임에 10, 100프레임에 0.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높이가 변하는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클릭을 해서 이렇게 시간대를 움직여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키 값을 선택을 해서 딜리트 키 누르면 키 값을 지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키 값을 선택하고 마우스 휠 클릭해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마우스 휠 클릭한 상태로. 네, 나는 요 Y 값만 변하게 하고 싶다. 요 수치만 변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Shift 누르고 마우스 휠 클릭하면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직선으로 이동을 합니다. 좌우로 이동을 하면은 프레임 값이 변하는 거고, 위아래로 이동을 하면은 여기 있는 트랜스레이트 Y 값이 지금 변하는 거겠죠.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고 지금 공 튀기는 움직임을 나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 공이 이렇게 흐물흐물 움직이는 거는 요 그래프 모양이 뭔가 이상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살펴보면은 얘가 이렇게 직선으로 쭉 가는 게 아니라 요 시간에 여기 있다가 요 시간에 요 위치에 있다가 요게 직선으로 표시가 되면은 뭐냐면은 같은 속도로 정 비율로 이동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막 구부러졌다는 거는 속도가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바뀌는지 처음에는 좀 잘 모르겠죠. 이 부분만 확대를 해볼게요. 여기 키값 얘랑 이렇게 선택을 해서 F 눌러서 보면은 지금 직선이 아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친구를 만약에 여기 키 값을 선택을 했을 때 나오는 요 바를 선택을 해서 마우스 휠 클릭 움직이면은 기울기를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키 값의 옆에 있는 얘를 마우스 휠 클릭으로 움직이면. 근데 만약에 그래프 모양이 요렇게 되거나 했을 때 차이가 조금 있겠죠. 어떤 차이가 있냐? 그래프가 요렇게 됐어요. 생각을 해보면은 1프레임에 요 위치에 있다가 만약에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됐어. 근데 5프레임이라는 시간에 갑자기 20에 있다가 갑자기 4로 5프레임밖에 5장의 이미지밖에 안 지났는데 갑자기 슉 이렇게 많은 수치를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아래쪽으로 세로 위아래로 세로에 가깝게 변하면은 어떻게 된 거지? 짧은 시간에 많이 이동을 한 거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래프가 요렇게 납작해졌어요. 요렇게 완만해지면은 시간이 요렇게 20프레임이나 지났는데 1프레임부터 20프레임까지 갔는데 20이라는 숫자에서 한 17 정도까지밖에 못 갔어요. 16점 몇 가지밖에 16.645죠. 그래서 시간이 많이 좀 지났는데 움직임이 덜해. 그러면 느리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냐? 지금 이 움직임이 가로로 누웠다가 세로에 가깝게 살짝 됐다가 다시 가로에 가깝게 바뀌었다는 거는 속도가
좀 느려지다가 갑자기 좀 빨라졌다가 느려졌다가 다시 빨라졌다가 느려졌다가 빨라졌다가 느려졌다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지금 요 그래프의 모양이. 그래서 얘를 정속도로 바꾸고 싶다 할 때는 여기에 있는 아이콘들을 사용을 하면 됩니다. 키 값을 선택을 해주고 나는 여기 사이는 똑같은 속도로 갔으면 좋겠어. 그럴 때 요 아이콘 마우스로 올려보면 리니어 탄젠트라고 해요. 그래서 클릭하면은 같은 속도로 이동을 하겠죠. 시간이 지날수록 똑같은 속도로 이동을 하고 싶을 때 리니어 탄젠트를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여기랑 내가 선택한 키 값의 사이 값이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뾰족하게. 그러면 이렇게 한 거에 대한 움직임을 한번 봐볼까요? 재생을 해보면 통통통통 같은 속도로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죠. 근데 아까는 어떤 상태였냐? 키 값을 이 옆에 있는 플랫 탄젠트라고 하는 요 상태였던 거예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키를 주면은 플랫 탄젠트 속도가 약간 느려졌다가 빨라졌다가 하는 게 느껴지죠. 그래서 우리가 키를 주면은 무조건 플랫 탄젠트인 상태로 되기 때문에 뭔가 변화를 줘야 되겠죠. 플랫 탄젠트인 상태가 아니어야 될 부분에 플랫 탄젠트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을 튀기는 모션을 우리가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뭐 위에서 통 떨어졌다가 바닥에 부딪히는 순간 속도가 좀 빨리 통 튀어 올라와야겠죠. 빨리 떨어졌다가 바닥에 통 튀어 오르고 위에서 살짝 머물렀다가 다시 통 이런 모양이 상상이 되겠죠. 이런 속도감이. 그래서 여기가 지금 바닥에 부딪히는 순간들이에요. 여기는 허공에 떠있는 순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바닥에 부딪히는 요 키 값들을 플랫 탄젠트가 아니라 리니어 탄젠트로 이렇게 바꿔주는 걸 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재생을 해보면 바닥에 부딪혀서 작용 반작용처럼 이렇게 바로 튀어오르는, 서서히 튀어오르는 게 아니라 바로 통 튀어오르는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거죠. 속도가 급변하게. 근데 지금 작업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약간 속도가 느릿느릿 튀어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속도를 더 빠르게 하고 싶다. 그러면 아까 요 각도를 세로에 가깝게 바꿔주면 된다 그랬죠. 네, 얘를 잡고 마우스 휠 클릭으로 움직이려고 해봤더니 어떻게 돼요? 반대쪽에 있는 애도 얘한테 영향을 받아서 같이 기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Z 하고 요 사이에 연결을 끊어줘야 돼요. 좌우 연결성을. 그 아이콘은 여기 있습니다. 브레이크 탄젠트 V 모양의 요 아이콘을 누르면 이렇게 점선 모양의 바로 바뀌면서 좌우 연결이 끊어져요. 얘를 이렇게 올리고 반대쪽도 이렇게 올리면 서서히 떨어지다가 빨리 통 튀어오르는 속도가 표현이 되겠죠. 처음 튀기는 것만 봐보면 이렇게, 두 번째는 천천히 튀어오르는 거고, 그래서 두 번째도 연결을 다 끊어주고 브레이크 탄젠트라는 애로 좌우 연결을 끊어주고 더 속도감 있게 튀어오르게 바꿔줬습니다. 요 각도를 바꿀 때
주의해야 될 거는 제가 요거를 좀 빨리 이렇게 바꾸고 싶어서 여기만 보고 하다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안 됩니다. 이렇게 기존 키값보다 뭐 높아지거나 이런 부분이 생기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요게 일자가 되면 거의 멈춰 있는 움직임이에요. 요 시간이 지나도 같은 수치를 가지면은 멈춰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있으면 안 되고, 자, 그래서 키값보다 넘지 않게, 너무 일자로 표현되지 않게 좀 주의를 해서, 여기도 좀 너무 좌우가 다르게 넓적해졌죠. 그래서 속도를 이렇게 첫 프레임으로 가서 재생해 보면 아까보다 훨씬 속도감이 있게 튀어오르죠. 튀어오르는 부분은. 자, 근데 지금 조금 잘못된 부분이 뭐냐면은 1프레임부터 20프레임까지 20프레임이라는 시간 동안 요 위치에서 요만큼 떨어졌어요. 0 바닥 위치까지. 그 다음에 20프레임이라는 시간 동안 올라갔고 20프레임이라는 시간 동안 내려오고 또 20프레임 시간 동안 올라가고 내려오고 했는데, 시간은 일정한데 움직이는 거리는 짧아졌어요. 요만큼.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같은 시간이 들진 않겠죠. 요만큼 이동을 하는데. 그래서 움직임이 짧아졌기 때문에 타이밍도 줄어들어야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 갔는데 시간이 20프레임이나 필요하진 않겠죠. 그래서 높이가 달라졌으면 얘도 이렇게 한 20에서 18, 16프레임 정도로, 여기가 20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36프레임까지, 여기 얘가 프레임이고 얘가 여기 수치 값입니다. 16 더하면 52. 그래서 여기는 16프레임 동안 이동을 하게 수정을 한 거고요. 여기도 16프레임 동안 떨어지게, 여기는 20프레임이라는 시간 동안 이동을 하게 수정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 또 요만큼 튀어오를 때는 16보다 더 짧아야겠죠? Shift 누르고 마우스 휠 클릭해서 16 했으니까 12 정도로 할까요? 52에 12 더하면 64. 64에 12 더하면 76. 그래서 시간을 줄였기 때문에 다시 그래프 모양이 뭐 이렇게 좀 변했을 거예요. 다시 조금 각도를 수정을 좀 해주고요. 다시 한번 봐보겠습니다. 움직임을 이렇게 통 그래서 뒤로 갈수록 높이는 낮아지고 더 짧은 시간 안에 튀게 표현이 됐겠죠. 그래서 처음 진행했던 흐물거리는 움직임보다는 많이 공 튀기는 거에 지금 가까워진 것 같아요. 자, 요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튀기는 걸 작업을 했는데 이 뒷부분을 작업을 하려고 또 여기만큼 키를 또 주고 또 키를 주고 이렇게 하기에 조금 번거롭다. 나는 얘를 복사를 해서 조금 쓰고 싶다 할 때 여기에서는 키 값은 컨트롤 C, 컨트롤 V가 됩니다. 여기에서 복사를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해서 마우스 우클릭 카피해서 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컨트롤 C로 복사하는 게
좀 더 편하겠죠. 그래서 내가 요만큼의 키를 그리고 싶으면 여기에 키 값을 복제를 해서 얘를 복제를 해서 컨트롤 C, 복제가 아니라 복사, 이만큼 컨트롤 C 해서 붙여놓고 싶은데 컨트롤 V 하면 붙는데 어디에다가 붙이느냐가 조금 중요해요. 내가 프레임을 이렇게 선택을 해놓고 컨트롤 V를 하면은 요거 두 개의 키 값이 내가 선택한 프레임에 붙어요. 그리고 사이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요거를 이렇게 붙여넣기 하려면 요 프레임을 선택을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를 선택하고 컨트롤 V 하면은 이렇게 붙고 그래프 모양 바꿔주고 점점점 높이가 낮아져야 되니까 높이는 낮아질 거고 자, 5씩 낮아졌기 때문에 얘도 5만큼 낮아지게 할게요. 키값 수정하는 방법은 여기에서 수정을 해도 돼요. 여기는 프레임, 여기는 숫자. 여기 키값을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 얘를 5로 바꾸고 싶다. 5 입력을 해주면 5 자리로 가고요. 그 다음에 아까 12만큼 12프레임 동안 이동을 한 거기 때문에 한 8프레임 정도로만 잡아볼게요. 지금 76이니까 8프레임 더하면 80 84 이렇게 해서 또 컨트롤 C 복사해서 붙여놓고 이번에는 프레임 굳이 이제 정확하게 안 하고 모양만 보고 조금 만져볼게요. 그 다음에 또 복사 컨트롤 C 컨트롤 V 점점점 작아지게. 시간은 뒷부분에서는 많이 그 변화가 없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덜 줄일게요. 컨트롤 C 컨트롤 V 뒷부분에 가서 좀 시간 좀 줄여주고 똑같이 계속 반복해서 뒷부분 동작을 추가를 해줘 보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에서 프레임 선택해서 높이 정하고 뭐 키 셀렉트드 해서 키 주는 게 아니라 지금 나와 있는 키 값들을 복사 붙여넣기 해서 좀 편하게 추가를 하고 있죠. 수정을 해야 되긴 하지만 그래프 모양이 약간 동산, 봉긋한 동산 모양이 되도록 이렇게 만져주고 네, 재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한 번 정도만 더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처음에 키 한 3번 정도만 주고 이런 움직임을 복사 붙여넣기로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키를 주는 방법은 S, 프레임을 선택하고 S를 주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다른 방법은 내가 원하는 요 수치에
마우스 우클릭해서 키 셀렉티드. 그 다음에 속도를 변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 그래프의 모양을 아래에 가까운 리니어 탄젠트는 조금 정비율 속도, 빠른 속도, 그 다음에 플랫 탄젠트는 느림에 가까운 속도. 그래서 우리가 키를 주면은 플랫 탄젠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리니어 값이 필요한 이런 부분들은 리니어로 바꿔주고, 좌우 모양을 개별로 각도를 주고 싶으면 브레이크 탄젠트로 키값 좌우를 끊어주고 기울기를 이렇게 조절해 주면 된다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아래로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은 이 정도면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친구를 왼쪽에서 우측으로, 좌에서 우로 움직이는 움직임을 추가해 볼게요. 정면으로 화면을 놓고 첫 프레임에는 얘를 여기다가 놔볼게요. 그래서 높이는 키를 줬는데, 높이 키를 준 애는 요렇게 놓고, 만약에 요렇게 놨어요. 변화를 줬어요. 그리고 내가 다른 프레임을 뭐 이렇게 했다가 움직이면은, 내가 키를 안 준 애는 적용이 됐는데 키를 줬던 애는 20이라는 값이 기억이 저장이 돼 있기 때문에 20으로 돌아가 버리죠. 그래서 높이는 아무리 줘도 프레임을 움직여 버리면 20이라는 값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리고 좌우는 키 값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변화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딜레, 저기서 딜레, 이렇게. 그래서 왼쪽에 있다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튀는 움직임을 주기 위해서 왼쪽으로 놨어요. 요 위치에서 이제 X 값의 키를 주는 거예요. 마우스 우클릭해서 키 셀렉티드. 1프레임에는 X의 위치가 여기에 있다가 끝프레임 요만큼 키 값이 들어갔는데 좀 더 여유 있게 해볼게요. 180프레임에는 여기까지 갔으면 좋겠어. X 값이 여기에 있다가 여기로 이동하는 X 움직임을 추가를 해볼게요. 180프레임에는 X 값을 키를 2개를 준 거겠죠. 1프레임에는 X 값이 요 위치, 그 다음에 180프레임에는 X 값이 요 위치. 재생을 해보면 왼쪽에 있다가 이렇게 이동을 해요. 근데 그래프 에디터를 봐보면 이제 그래프가 2개가 보이는 거죠. X에 대한 그래프, Y에 대한 그래프. 그래서 S를 이제 눌러서 키를 주는 걸 설명을 안 드린 이유가, S를 만약에 눌러서 키를 주면은 요 애들한테 다 키가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필요 없는 애들도 굳이 이제 수정을 해줘야 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S로 키를 안 준 겁니다. 그래서 X 값에 대한 그래프를 보면은 지금도 속도가 X 이동도 천천히 되다가 빨리 되다가 천천히 이동하는 거겠죠. X에 대한 값이. 그래서 나는 아까 위치에서 빨리 이동을 하다가 서서히 멈추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그래프의 모양을 세로에 가깝게 빨리 이동을 하다가 가로에 가깝게 서서히 멈추게 하고 싶은 요 모양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 모양이 요러니까 세로에 가깝게 이렇게 가다가 가로에 가깝게 요 모양이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느리게 움직이다가 빨리 가는 요 변화는 필요 없기 때문에 여기 키 값을
리니어 탄젠트 정속도로 바꿔주고, 정속도에서 조금 빠른 정속도, 더 빠른 정속도, 이렇게 이동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빨리 빠른 정속도로 이동을 하다가 느리게 멈추게, 이렇게 속도를 바꾸고 재생을 해보면 옆으로 빨리 가다가 멈출 때쯤에 서서히, X에 대한 이동은 서서히 멈추게 이렇게 바뀌었죠. 지금 너무 좀 스펙터클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좀 줄이고, 그리고 이동 자체도 지금 조금 더 많이 가고 싶다, 더 오른쪽으로 많이 가고 싶다, 그러면 X 값에 대한 수치가 올라가면 되겠죠. 이 프레임에 이렇게 올라가면 더 많이 이동을 하는 거고, 여기도 내려가면 좌측으로 더 많이 이동을 하는 거고, 시작점이, 이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되면 되겠죠. 더 많은 이동을 했고, X에 대한 움직임을 추가를 했어요. 처음에 Y 움직임만 우리가 키를 위아래로 볼 바운스 애니메이션을 줬다가 X에 대한 이동을 추가를 했고, 이번에 또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회전에 대한 움직임을, 애니메이션을 추가를 해볼게요. 자, 똑같이 시작할 때 1프레임에서는 이 친구가 요 회전을 할 건데, E 눌러서 요렇게 회전을 하겠죠. 공이 우측으로 이동을 하니까 요렇게 살짝 돌려봤더니, 얘를 잡고 돌려봤더니 얘는 만지지 말고, 그래서 로테이트 Z라는 애가 0에 있다가 마이너스로 가면은 이렇게 돌아가는 구나 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컨트롤 Z 눌러놓고, 자, 로테이트 Z라는 애한테 1프레임에 키를 줄게요. 마우스 우클릭해서 키 셀렉티드, 그 다음에 180프레임에서 우측 이동이 딱 멈추니까 여기서 또 180프레임 선택해 놓고, 아까 이렇게 돌려서 마이너스 쪽으로 움직이고 있죠. 얘가 360, 마이너스 360이 되면 한 바퀴가 돌아갔다는 의미겠죠. 0에 있다가 이쪽으로 돌아서 360, 한 바퀴 더 돌면 720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몇 바퀴 돌릴지 정해주고 얘한테 키를 주는 거예요. 마이너스 1080이면은 거의 3바퀴 이렇게 도는 거겠죠. 이동하는 동안. 그래서 왼쪽에서 잘 보이진 않겠지만 회전하는 게 이렇게 회전이, 움직임이 들어갔고, 그래프 에디터에서도 회전에 대한 그래프가 추가가 됐어요. 근데 회전도 처음에 같은 속도로 이렇게 회전이 되다가 땅에서 멈출 때쯤에는 회전이 멈추겠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 모양이 돼야 됩니다. 회전이 처음에 잘 돌다가 나중에는 끝나야 돼. 멈춰야 돼. 그래서 여기는 시작할 때는 리니어, 끝날 때는 플랫에 가깝게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더 많이 회전하고 싶으면 위아래 이렇게 움직여주면 됩니다. 아래로 가면 더 많이 굴러가는 거고, 위로 갈수록 회전이 짧아지는 거고. 그래서 움직임 2개가 추가된 볼 바운스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키를 주는 방법, 속도를 수정하는 방법을 배워봤고, 다음 시간에는 캐릭터를 이제 움직이는 방법, 공을 이제 한번 튀겨봤으니까 사람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캐릭터 걷는 거를 한번 만들어 보면서 배워보는 시간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